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2강에 이어서 3강 역할 창조하기 순서를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답을 작성한다. 이 문답을 작성하실 때는요, 역할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것들을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역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답을 작성할 때는 3가지 특징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생리적 특징. 네, 이 역할에 생리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이름, 나이, 키, 머리색, 눈의 색깔, 피부색, 얼굴의 생김새, 그리고 얼굴이나 몸에 어떠한 기형이나 결함이 있는가 등등 해서 이 생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질문하고 거기에 따른 해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심리적 특징. 네, 심리적 특징에는 이 인물이 심리적으로 성격이 급한지, 여유로운지, 아니면 좀 히스테릭한지, 태평한지 등등부터 시작해서 이 인물의 성격적인 특징들을 다 물어보고 답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심리적인 특징을 찾으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역할이 가진 컴플렉스입니다. 이 컴플렉스는 나중에 연기를 할 때 굉장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깊이 있게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역할의 강박은 무엇이고 억압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 등도 심리적 특징에 속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특징. 사회적 특징을 물어보실 때는 이 인물의 계층, 계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면 됩니다. 직업에 관해서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은 얼마인지, 등등, 직업 계층의 생활도는 어떤지까지도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고요.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의 이혼 여부, 그리고 가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부모의 수입은 어떤지 아주 깊이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성에 대해서, 특히 이 작품의 관계를 맺는 모든 인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은 사건 연속의 일대기를 작성한다입니다. 여러분, 일대기가 무슨 말인지는 다들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위인전기 읽은 적 있어요. 네,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죠? 위인전기를 보면 이 인물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대기에서는요, 사건 위주로 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점심에 뭘 드셨나요? 샌드위치를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힘드시겠죠? 네, 여러분, 사건을 작성하실 때는 제3자가 봐도 똑같이 그림 그려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떠한 사건들을 겪어와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지 그런 사건 위주로 일대기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잡으실 때는요, 대본 속의 대사들을 보면 과거에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사건으로 따로 잡아 놓으시고 이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 아까 작성했던 문답에 있는 인물의 특정한 특징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그것들도 따로 사건 목록으로 정리를 해서 이 일대기의 속의 사건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5번. 체화훈련과 상상훈련을 한다. 체화훈련이 뭐예요? 네, 체화훈련은 역할과 내가
가까워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문답을 통해서 역할의 특징들을 다 잡아보셨죠? 그러면 그 특징들을 나와 가깝게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스토브 리그라는 작품을 촬영을 할 때 저는 야구 훈련을 도곡동에 있는 야구센터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곱창 굽는 법을 이 곱창집에 가서 미리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 역할이 야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곱창집을 운영하는 곱창집 사장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문답을 작성할 때 그러한 특징들이 잡혔고, 그래서 그것들을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야구 훈련도 하고 곱창집 가서 곱창 굽는 법도 배우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역할과 가까워지기 위한 체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상상하죠? 네, 여러분들이 사건 연속의 일대기를 작성하셨다면 이제 그 사건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상상을 하실 때는 아까 작성하시면서 이미 그려놨던 그림들을 다시 찬찬히 그려내면서 그림을 그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신의 공간이나 장소를 유사하게 꾸며두고 혼자서 그 안에서 그 사건들을 다시 체험해 보셔도 됩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하시다 보면요, 인간의 뇌 자체가 기억을 재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의 사건들이 마치 나의 기억인 것처럼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극중에서 대사를 할 때나 액팅을 할 때, 연기를 할 때 그냥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이 이미지화돼서 지나가면서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역할 창조 순서에 대해서 강의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역할 창조 순서 1번, 대본을 눈으로 읽는다. 2번, 역할의 근거를 찾는다. 3번, 문답을 작성한다. 4번, 사건 연속의 일대기를 작성한다. 5번, 체화 훈련과 상상 훈련을 한다 입니다. 자, 이제 역할이 창조되었다면 이번에는 역할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원리를 알아야겠죠?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